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K코인, 국내 대표 코인 하면은 바로 이 코인이 생각나는데요. 바로 국내 대표적인, 우리가 모두 다 쓰고 있죠, 카카오가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클레이튼의 기축통화인 클레이가 폭락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요즘 코인장 다 안 좋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대단한 폭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 1,500원 정도였는데 지금 500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클레이튼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 코인이 나랑 뭔 상관이야, 나는 그 클레이가 뭔지 본 적도 없어 라고 하실 분들은 지금 카카오톡을 켜시고 하단 맨 우측에 보면은 점점점이 있어요. 그 점점점을 누르고 전체 서비스를 메뉴를 누르고 그 전체 서비스 맨 끝에 있는 클립 버튼을 누르면 나도 모르게 클레이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K코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클레이튼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비유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나 애플의 iOS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제가 클레이튼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너무 폭락하기도 했지만 저도 물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려있는 얘기만 해도 한도 끝도 없네요. 이 클레이 한 개의 가격은 2020년에 약 500원과 뭐 1,000원 사이쯤에서 거래되다가 2021년 3월 급상승을 맞아서 5,000원을 기록했고, 고점 이후에 2021년 6월 1,000원까지 하락을 했지만 2021년 8월까지 또 2,000원에 거래됐다가 한번 폭등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왔다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지없이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2021년 고점 대비 약 10토막, 2022년 연초 대비는 약 3토막 난 상태입니다. 클레이 폭락의 이유는 프로젝트들이 클레이튼을 떠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자면 어플리케이션들이 안드로이드에서 iOS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대표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에서만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치면은 그 카카오에서 중국의 위챗이라든가 뭐 서양에서 많이 쓰는 왓츠앱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에서만 쓸 수 있는 앱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NFT, 우리 NFT 굉장히 한때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 NFT 프로젝트들이 클레이튼에 많았었는데 그 클레이튼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튼에서 서비스하던 NFT 중에 가치 1위도 클레이튼을 떠났습니다. 가치 1위가 메타콩즈라는 서비스였는데 고릴라들을 내가 NFT로 갖고 있는 뭐 그런 서비스예요. 아니 내가 데이터 고릴라를 가서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의 설명이 있고, 어쨌거나 4월 30일 클레이튼의 1위 NFT 서비스였던 메타콩즈는, 이게 또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유명했던 이두희 씨가 운영하던 서비스인데, 이 메타콩즈가 홀더들을 대상으로 메인넷 체인 변경 투표를 진행했고, 우리가 이제 카카오냐 뭐 왓츠앱이냐 뭐 이걸 선택하는 투표를 진행했는데 96.7%의 찬성으로 클레이튼 대신에 이더리움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카카오를 떠나서 이 K를 떠나서 글로벌로 간다 라고 선택을 한 거죠. 이 메타콩즈가 클레이튼을 떠나기로 한 거는 글로벌 확장성의 한계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대표지만 해외에서는 카카오를 아는 데가 없고 클레이튼은 더더욱 모르고, 그래서 인지도가 너무 낮아서 외국인의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이두희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NFT 프로젝트인 실타레라는 것도 있는데, 이 실타레도 이더리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두희 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실타레가 이더리움으로 넘어가면서 해외 미팅도 많이 잡혔고, 카이카스를 쓸 때는 안 먹히던 계약도 이더리움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카이카스는 클레이튼의 지갑인데, 뭐 어쨌건 뭐 이제 클레이튼을 쓸 때는 안 됐는데 뭐 이더리움을 쓰니까 이젠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위메이드가 내놓은 프로젝트 위믹스도 클레이튼을 떠나기로 했는데요. 저 위믹스도 제가 물려있기 때문에 한번 또 떠들어보고 싶은데, 위메이드는 6월 15일 자체 메인넷인 위믹스 3.0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이 P2E 게임 회사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다수가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클레이튼은 내수용인 만큼 글로벌 타겟을 사로잡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P2E라는 게임은 뭐 우리나라 쌀먹이라고 하죠. 이 쌀먹 게임들은 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건데, 그래서 뭐 베트남이나 뭐 동남아권에서 많이들 하기도 하고, 다른 남미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죠. 뭐 서구권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카카오면은 좀 접근이 어렵다. 아무래도 뭐 이게 좀 글로벌한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동남아든 남미든 뭐 혹은 서구권이든 이런 데가 들어오기 어렵다. 그래서 P2E 게임을 만드는 위믹스도 그래서 클레이튼을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탈 클레이튼을 떠나자 이렇게 외치는 물결에는 글로벌 진출의 문제도 있지만 수수료 문제도 있어요. 진짜 이게 열받는 건데, 제가 이거 투자했던 사람으로서 제일 열받는 게 이건데, 클레이튼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더리움보다는 여러 가지 부족한 건 맞죠. 근데 그렇지만 수수료가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정말 몇백 원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클레이튼에 프로젝트가 많이 몰렸어요. 왔다 갔다 해도 수수료도 얼마 안 되니까 여기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게 만들자. 그런데 여기가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니까 트래픽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클레이튼이 트래픽 문제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네트워크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은 2020년 3월에는 13시간, 2021년 11월에는 40시간가량 시스템 다운을 겪었다고 해요. 클레이튼은 그래서 4월 초에 수수료를 30배 높이기로 결정했어요. 이 갑자기 개왕권 30배를 한 방에 써버린 거죠.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수수료를 3배 높이고 그 다음에 3배 높이고 이게 반응을 좀 보고 이렇게 높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냥 한 번에 우리는 무조 따지지 않고 가겠다 해서 30배로 한 방에 높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수수료 30배 인상에 제 주변에서도 클레이 갖고 있는 사람이나 클레이로 디파이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최소한의 클레이만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 이 디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이게 조금이라도 더 넣고 싶고, 이 남은 잔액, 이 부스러기까지 다 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스러기까지 다 넣었다가 갑자기 수수료가 30배 올라가니까 왔다 갔다 할 수수료가 없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주변에 갑자기 구하러 다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수수료 인상의 공지는 4월 초에 한번 하기로 했었으니까 미리 만들어 놓지 않은 니네 잘못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수수료가 30배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이 프로젝트들도 수수료가 너무 올라가는데 다른 데로 가자 이런 식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레이튼을 떠나자라는 바람이 심해지니까 클레이튼이 5월 22일 수수료를 3분의 1로 다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30배로 올렸다가 그 3분의 1로 깎았다가, 그러니까 기존에 10배를 올린 거죠. 그럼 애초에 클레이튼이 수수료를 3배나 아무리 많이 치더라도 10배만 올렸다면은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떠나고 불평하고 이런 문제도 없었을 거 아니냐. 드래곤볼이라는 그 옛날 만화 보면은 개왕권도 10배씩 써요. 10배, 20배, 30배 그렇게 쓰는데, 이건 냅다 30배로 질렀다가 몸이 못 버티고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클레이튼은 이제 디파이 서비스로도 유명한데, 우리나라 디파이 서비스 1등 클레이 스왑이라는 게 이제 클레이튼이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클레이튼의 디파이 서비스도 굉장히 유명해요. 이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데, Decentralized Finance 이렇게 이런 거의 약자입니다. 디파이는. 이 클레이튼의 클레이가 이제 주축으로 돌아가는 클레이 스왑이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어요. 이건 클레이튼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력사인 오지스가 운영하는데, 클레이가 중점적으로 쓰이는 곳이죠. 근데 이게 국내 디파이 서비스 중에서는 TVL, 그러니까 총 예치 자금, 그러니까 서비스마다 예치를 받은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1억씩 1억씩 1000명이 넘으면 1000억이고 그런 총 예치 자금의 독보적인 1위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클레이 스왑을 운영하던 오지스가 독립해서 운영하는 메시 스왑이라는 곳이 탄생했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 오지스가 5월 3일 출시한 메시 스왑이 5월 7일에 TVL이 5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거의 한 7천억 정도에 달하면서 클레이 스왑을 일시적으로 한번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 스왑은 이 보상 코인인 메시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다시 클레이 스왑의 1위를 내줬지만, 부동의 1위로 생각했던 클레이튼 투자자에게는 일종의 충격이었죠. 클레이 스왑은 무조건 1등인데 이 부동의 1등이 이 1위를 내줘? 마치 뭔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무조건 1등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1등을 한번 내줬었다는 일이 있었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이잖아요. 그처럼 클레이튼 투자자들도 굉장히 그런 거에 충격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레이튼의 최대 디파이 프로토콜인 클레이 스왑을 운영 중인 오지스도 플랫폼을 떠나서 메시 스왑을 만들 정도로 탈클레이 행렬이 거세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클레이튼은 기술적으로 훌륭한 편이 아니라는 게 제가 만난 업계의 대부분의 시각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알진 못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대부분의 블록체인 개발자들이나 개발업체 관계자들은 클레이튼은 기술적으로는 우월하지 않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샀나 그건 아직도 의문인데, 어쨌거나 카카오 브랜드를 빼면 사실 클레이튼을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 현재 처한 상황 같은 것도 있지만, 클레이튼을 떠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은 것과 별개로 가격 하락의 주범은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도 꼽힙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들이 떠나면서 수요가 주는 것도 있지만 공급 자체도 많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클레이튼의 거버넌스 협의체로 존재하는 협력사들은 노드를 유지하고 그 대가로 클레이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노드는 대략 서버를 운영하고 서버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협력사들 중에 클레이튼 기반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것도 많지가 않고 아예 블록체인과 관련 없는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력사 중에 아모레퍼시픽이나 언론사 등이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NFT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언론사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이들이 서버를 운영하고 받은 그 클레이튼을 그대로 시장에다 판매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클레이튼은 발행 시에 총 100억 클레이로 시작을 해서 매년 3% 정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발행량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략 매년 3억 개, 하루로 보면 약 82만 개 정도가 발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는 100억 개, 내년에는 103억 개 이렇게 증가하고 그 뒤에는 103억 개 곱하기 1.03%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노드를 유지하는 이 GC, 클레이튼에서는 거버넌스 카운슬이라고 GC라고 표현하는데, 이 GC에게 돌아가는 몫이 약 34%입니다. 그래서 매일 약 28만 2천 개 수준인데, GC가 이 물량을 그대로 매도를 한다면은 가격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물론 근데 한 클레이튼 투자자분이 반박을 하기도 했어요. GC들이 약 14.5억 개의 클레이를 예치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14.5억 개를 예치하고 있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클레이의 이자율은 약 4.1% 밖에 안 된다. 일반 유저들은 대개 10% 가까이 이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많다고는 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GC라는, 말하자면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박아놓은, 파킹해놓은 클레이가 워낙 많지 않냐. 그러니까 이 하루에 28만 개, 개수로 보면 많지만 그거 생각해보면 많은 이자율 아니다 라는 주장이고요. 이것도 납득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또한 GC목에서 일반 유저들의 스테이킹 보상도 분배해 나가니까 매일 발생하는 노드 운영비, 그러니까 네트워크 유지비, 말하자면 서버비를 고려하면은 수익률 4.1%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클레이튼도 현재는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만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최근 클레이튼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여러 프로젝트에 구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한 NFT 프로젝트 관계자도 클레이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여기로 들어와 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과거에는 클레이튼이 당신의 NFT 프로젝트 팀 혹은 당신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업이 해외 진출이 가능하냐 여부를 최우선으로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진출이 어려우면 지원도 안 하는 쪽으로 했다고 합니다. 클레이튼이 워낙 한국 기반으로, 한국에는 강하지만 이 글로벌에는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통할 만한 프로젝트한테 그런 구애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클레이튼을 다 떠나는 바람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해외 진출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우리 쪽으로 프로젝트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외 진출 여부와 무관하게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이튼은 국내 프로젝트 지원과 별개로 해외 진출도 역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데이비드 신 클레이튼 재단 글로벌 채택 책임자는 2022년 1월 27일 클레이튼 공식 채널을 통해서 클레이튼이 BSN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중국 정부가 주도 개발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그래서 BSN에 클레이튼이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BSN을 통해서 중국 블록체인 시장 진출을 클레이튼이 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크립토나 가상자산이나 이런 쪽에 친화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클레이튼은 2022년부터 카카오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블록체인 자회사 크러스트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에는 어디서 운영했다가 이제는 크러스트에서 운영하고, 이래서 자꾸 운영 주체가 바뀌는 걸로도 말이 많은데, 어쨌거나 이 크러스트로 바뀌어서 이제 싱가포르 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클레이튼 재단은 5월 3일에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서 클레이튼 재단의 방향성과 생태계 확장 상황에 관해서 한국 커뮤니티와의 호흡이 부족했고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또한 많은 반성을 했다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계속 주르륵 미끄러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최저점은 5월 12일에 430원을 찍었던 게 최저점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이제 508원으로 큰 의미 있는 변화인 것 같진 않은데, 어쨌거나 조금 올라왔습니다. 조금. 저도 대차게 물려있는 심정에서 이제 클레이튼에 뭐라도 들고 찾아가고 싶은데, 일단은 이 영상으로 한번 클레이튼이 왜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는 클레이튼의 방향은 어떤지, 지금 현재는 거의 도계자 같은 느낌이죠. 반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클레이튼 얘기 있으면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레이튼 얘기는 여기서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